롱에 베팅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숏에 베팅한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브랜베어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편견 없는 방송 브랜베어의 홍장원 뉴욕 특파원입니다. 오늘의 불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뉴욕 연은 총재 출신 거물 빌 더들리를 멍청하다고 저격했습니다. 더들리는 미국 장기국채가 한참 더 오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미국이 전력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으면서 한국 기업에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쓴 코트라 보고서를 통해 짚어봅니다. 테슬라의 깜짝 판매량 증가는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 말고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 비아디의 판매량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베어뉴스 짚어봅니다. 월저널이 미국의 강한 고용시장에 상당한 착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당한 일자리가 과대 계상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침체가 임박하다는 분석입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작 애플 비전 프로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코로나 직후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기업 실적이 줄고 이 숫자를 확인한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불뉴스부터 짚어봅니다. 빌 더들리는 뉴욕 연은 총재를 지닌 거물급 인사입니다. 그는 최근 기구를 통해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어 이마저도 보수적인 수치라고 예상했는데요. 4.5%면 지난해 10월 기록한 4.2%를 크게 넘어 2007년쯤이나 볼 수 있었던 금리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 숫자가 현실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서 3%대로 떨어질 거라면서 더들리가 제시한 각종 수치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예상대로라면 시중금리는 이미 고점을 쳤고 떨어질 날만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낡은 전력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과실을 따먹을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신뢰하고 한글로 써있는 보고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동료로 각지에서 분산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송전망이 낡아서 애써 만든 전기를 못 보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연간 2000마일 송전선이 건설이 됐는데 17년부터 21년까지는 고작 700마일에 그쳤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앞선 PPT네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송전 인프라는 대부분 1950에서 60년에 건설된 것입니다. 이거 싹 다 갈아엎으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22개의 송전 프로젝트가 승인 또는 검토 중인데 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대한전선을 필두로 한국 기업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비아디도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25만 1685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해 월간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보다 판매량이 무려 89%나 늘었습니다. 5월 기록한 월간 최대 판매치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인 비아디보다 그래도 좀 얽혀있는 테슬라가 잘 팔리는 게 우리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리오토, 니오, 엑스팽 등 중국 기반 전기체 업체의 지난달 판매량 또한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어뉴스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거대한 착시가 있다고 월저널이 경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심증은 가지만 딱히 물증은 없는 그런
오래된 떡밥인데요. 한마디로 미국 탄탄한 고용에 상당한 과대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으로 폐업한 회사에 고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게 3개, 4개의 일자리로 찍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번 기사에도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잉글랜더란 전문가는 일자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임 백악관, 선임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이죠. 조셉 라버그나 SMBC 니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달에 과대 계상된 일자리가 7만 7천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도 명확한 근거는 없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당초 내부 목표로 첫 1년간 생산량 100만 대를 계획했는데요. F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비전 프로 생산량은 많아야 40만 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침없이 달리던 애플 주가가 악재로 이걸 소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코로나 직후인 2020년 5월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속보방송과 우리 윤원섭 특파원의 정규 방송을 통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하위 지표들이 기준점인 50을 크게 밑돌면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브랜베어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